기둥이 있죠. 금융은 마치 토대와 같다. 혹은 기둥과 같다. 근데 기둥 하나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뭘로 메꾼 거예요? 돈으로 메꾸는 거죠. 어, 옐렌도 아, 마찬가지. 더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혹은 뭐 민간 굵직한 11대 은행이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UBS가 그것을 인수함으로써 돈으로 메꾼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 메꿨다고 해서 이렇게 메꾼 겁니다. 근데 메꿨다고 해서 그 금융부실이 사라진 건 아니죠. 지금 순소실 그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또 하나의 은행이 또 부실하거나 파산이 이어지면 나머지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런 것이 가장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마음 놓고 인상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그러면은 연준은 향후 미국 경제를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이번에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 그 베이비 스텝 인상한 것 정도,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그건 다 예상했던 거니까 이후에 금리를 얼마나 인상하나, 혹은 미국에서 아, F- 미국 경제를 또 페드가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보여드리면 그걸 이제 SEP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좀 익숙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FMC의 경제지표 전망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3년, 24년에 대한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 자체가 지난 12월에는 0.5, 1.6%로 전망했는데 0.4, 1.2로 나름 낮춰 잡았습니다. 이 금융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어, 확인케 해줍니다. 그 다음, 실업률 같은 경우,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4.6, 4.6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업률이 그 정도까지 위협을 받지 않는다. 그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또 PCE 물가 같은 경우, 물가가 또 중요한데, 지난 12월에는 3.1, 2.5로 전망했는데, PCE 물가가 안 잡힌다. 3.3%까지 안 잡힌 채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는 말라라는 표현이라고 또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코어 물가 같은 경우도 올라갔죠. 지난 1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죠. 음, 23년, 24년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어,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연준 위원들은 금리 정점을 얼마로 보고 있을까? 보시면 5.2를 상향 조정하진 않았죠. 똑같습니다. 근데 24년 금리의 수준이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더 높게 유지되죠. 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란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음, 그렇게 평가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숙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또 어, 다른 숙제가 등장한 거예요. 금융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등장했고, 어쨌든 금융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말자.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몸 건강을 위해서 팔굽혀펴기 하고 집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밖에 지진이 났어요. 그럼 계속 운동하겠습니까? 일단 지진을 피해야 되죠. 일단 지진을 피하자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디게 만들자. 그렇다고 뭐 당장 물가가 떨어진 건 아니니 어, 운동은 계속 지진 피한 다음에 운동은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약간 이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MC 이 점도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5% 이상에 이렇게 맴돌고 있죠. 지난 어, 12월 FOMC 회의 때의 23년에 대한 점도표 이렇게 생겼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매우 유사하죠. 매우 네, 유사합니다. 그렇죠? 거의 변화가 없는데 5.1% 수준에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만 해석해 본다면 이번에 금리 인상 단행했고 그래서 5% 기준금리가 네, 도래됐고 그러면 한 번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어,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지금으로선 포인트고요. 그럼 음, 5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그때까지의 여러 가지 지표들 또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시대가 조만간 오고 이제 5월이면 오는 거죠. 5월
6월 정도면 이제 금리의 정점에 다다르는 거예요. 2분기가. 근데 사실 이 2분기에 금리 정점이 올 거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 웅달님한테도 계속 얘기했던 거죠. 작년에. 그죠? 맞습니다. 2분기가 정점일 것이다. 네. 빠르면 뭐 3월이 될 것이고, 늦으면 뭐 5월 정도가 될 것이다. 4월은 이제 금리 FOMC 회의가 없으니까 5월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개되는 모습인데, 그러면 금리 인하 곧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OECD에서 이번에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난주입니다. 미국과 그 밖의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23년 연내에 하고, 어, 23년 연내에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어, 심지어 24년 1, 2분기까지도 동결될 수 있다. 1, 음, 2분기 후에야, 예를 들어 빠르면 2분기, 1분기 끝자락, 이 정도부터야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라고 표현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연준의 점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금리 동결이 유지되겠구나. 근데 어, 다만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채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할 일이 많지 않구나. 그러면 시중금리는 먼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좀 빠졌죠. 그래서 국채금리도 계속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게 얘기는 곧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음, 얘기죠. 그러면 국채 금리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국채 투자 어떨까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고 오늘도 저녁 때 오늘이 아니네요. 어제 저녁 때 NH투자증권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한 지점장님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어, 오늘 이 영상 속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음, FMC 회의 결과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국채 투자하는 거 좋겠다. 채권 어, 투자 좋겠다.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정도보다는 음, 인하할 일, 그러니까 동결하거나 인하할 일만 남은 상태다. 추가적인 인상의 폭은 얼마 안 어, 남았고, 이제 인하할 폭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나 아니면, 연중에, 뭐, 예를 들어 5월쯤에, 국채 투자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채 금리는 사실은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국채에 투자한 것이 지금 문제가 난 거고 이 어, 사단이 난 것이죠. 네. 그러나 지금 22년, 23년 어, 금리가 나름 정점을 찍은 상태, 이런 음, 상태.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국채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증권 시장도 주식 시장도 그리고 외환 시장도 다 선행 지표죠. 그러면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또 치솟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국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또 투자 열풍도 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강달러 현상도 다소 좀 잡힐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뒤늦게 단행하고 있어요. 네. 미국보다 더 높은 물가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강달러 기조는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에 투자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금융부실 문제가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한다. 금융부실의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금융 공포가 더 확산될까? 그렇게 보진 않아요. 최근 한 2, 3주 동안 금융 공포가 확산되면서 공포스러울 때 뭐에 투자하고 싶어요? 금, 안전자산이에요? 공격적 투자 자산이에요? 안전자산. 안전자산. 그 네. 안전자산의 대표가 금 금, 아니겠습니까? 그 네.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값과 달러 값이 치솟았던 거예요. 근래 음, 한 금융 공포 기간 동안. 근데 이런 금융 공포의 정도가 더 커지리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정점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겠죠. 투자 네.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금 투자는 좀 적절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세계 경제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이 자산 시장에 이 FMC 회의 결과가 고르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자산만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금리는 어떤 특정 자산, 특정 지역, 특정 국가를 향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통화 정책은 비가 내리는 거랑 유사해요. 어, 비가 내리면 이게 어느 지역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 내리는 거예요. 비라는. 네.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다만 비가 내려야 될 곳은 역시 비가 내리지만 비가 내리면 안 되는 지역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음, 똑같은 방향으로 비는 내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비가 내리면 결국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겠구나. 지역마다 다른 거죠. 지금 가뭄인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니까 감사한 것이고 지금 물이 너무 넘치거나 하는 그런 지역들은 이미 홍수인데 비가 또 내리니까 또 힘든 거죠. 지역마다 다른 것이고 취해져 있는 입장마다 다른 것인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다 와가는구나. 마라톤의 랠리가 이제 음, 거의 구분응선이라고 하나요? 이제 한 얼마 안 남은 한 번 정도의 FMC 회의 때 금리 인상만 남은 상황이구나라고 하면서 시장이 나름 이제 이 자산 시장에 또 자본 시장에 돈이 이동하는 것이 좀 목격될 만한 그런 순간이 곧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교수님과 작년부터 즉시 분석을 해오면서 그 자이언트 스텝을 막 네 번씩이나 밟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네, 금리 인상 기조가 이렇게 또 끝나가는구나. 좀 새삼 새로운 네. 것 같습니다.